우선 노말 셀라인이 몇이죠? 몇 154. ml죠? 154ml. 그 다음에 뭐가? 소듐하고 클로라이드가 154ml. 그 다음에 하프셀라인은 77. ml. 네.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 5% DW는 보지 말고 50 글루코즈. 50 ml? 50 그람 50g 글루코즈니까 몇 킬로칼로리죠? 2천. 글루코즈는 당이니까. 그렇지. 200. 탄지당 네, 4대 9대 4니까 200. 200. 킬로칼로리. 네. 그러니까 밥 한 공기예요. 예. 그럼 텐디는 텐디는 두 배니까. 100이니까 네, 400 킬로칼로리니까 그렇죠. 2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NAK2는 하프셀라인이랑 조성이 같아요. 일단 하프에 보면 소듐이 있어. 그러니까 77 네. mEq. 클로라이드도 이만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글루코즈는 ODW랑 똑같아. 50g. 50g 데스트로스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소듐이 포타슘이 20. 어제 저기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네. 그 우리 이렇게 뽕 따는 거 있잖아요. 네. 뽕 따는 저기 그 예, 간호사실 예. 보면 뽕 따는 거 있으면 이게 20cc고 네. 여기에 소듐자 뭐 NaCl이든 뭐 KCl이든 그런 용질들이 40mEq가 있단 말이에요. NK2는 이걸 반으로 따는 거야. 네. 그러니까 20mEq에 포타슘이 있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NK1은 포타슘이 몇이랬죠? 10. 30이야. 네. NK1은 포타슘이 더 많아. 요새 나온 NK3는 그럼 몇이겠어? 10이요. 그렇죠. NK3가 10이에요. 그래서 뽕 따는 거를 4분의 3 주면 NK1이고요. 4분의 2 주면 NK2인 거예요. 네. 아무리 몰라도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요 조성은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77에 49. 하프셀라인은 7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 기본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여기서 플라스마 솔루션은 뭐 소듐이 조금 더 등장성으로 153mEq에서 140대이고 뭐가 뭐 바이카보네이트가 약간 섞여 있네 뭐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응용을 하는 것이고, 일단 요것들을 아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ODS는 뭐겠어요? 조 선생님? 셀라인과 그렇지. 덱스트로즈가 섞인 거. 네. 그렇죠. 셀라인 얼마큼? 노말 셀라인만큼. 네.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는 50. 50g. 네. 그러니까 텐디에스는 그럼 뭐겠어? 154에 154에 100g.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왜 덱스트로스랑 글루코스를 혼용을 할까요? 글루코스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 말고 쭉 펴면은, 육각형을 쫙 펴면은 좌우 이성실체 기억나죠? 뭐 덱스트로, 레보 덱스트로 있잖아요. 그 덱스트로 타입의 글루코스를 덱스트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덱스트로스도 포도당, 글루코스도 포도당인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기본의 기본으로 깔고 가서, 여기가 이제 콜로이드 내가 첫 시간이랍시고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한 100번 정도 내가 R2 때 R1 교육하던 곡에서 진짜 100번 정도 얘기했던 건데, 이제서 이제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그럼 두 번째 시간은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 응급실에서 네. 그 환자가 이제 80kg 정도 되는 30대 팔 아프지? 80kg 정도 되는 30대 중반 남자가, 내가 들고 있을게요. 30대 중반 남자가 왔어. 30대 중반 남자가 왔는데 얼서 블리딩이 의심돼. 임상적으로 가스트릭 얼서 블리딩이 의심되고 멜레나가 왕창 있고 BP는 떨어지지 않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하트레이트는 기존에 보면은 예전 기록에 보면 70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120 정도로 왔어. 네. 그럴 때 RBC를 보통 응급실에서 일단 RBC 2팩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의 몸은 60kg. 성인 남성의 몸 80kg으로 잡으면 보통 물을 몇 %라고 보죠? 60%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6에 48kg, 네. 리터랑 등치하면은 48리터의 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80kg이라는 사람을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피를 쫙 뽑았어. 그럼 피가 몇 리터 나올까? 이 사람은 11리터. 12리터.
네. 볼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물의 구획을요, 뭐 4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계산할 거 없이 네. 그냥 심플하게 그냥 12개 구획으로 나누면 돼요. 12개 구획으로 나눠서 우리 몸을 12개 디스트릭트로 나눠 가지고 이 중에 8개 구획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예요. 네. 이해되나요? 네.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고 요 4개가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인데 이 4개 중에 3개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야. 세포와 세포 사이에 네. 있는 거. 그리고 요 하나 12개의 블럭 중에 하나만이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이펙티브 서큘러토리 볼륨은 또 일부긴 한데 오늘 뭐 그 얘기까지는 됐고, 어쨌든 우리 몸의 물을 12블럭으로 나눴을 적에 하나만이 인트라바스큘라 피다. 여기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다. 그리고 여기가 세포 내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럼 환자가 인트라바스큘라에 있어야 될 물이 이리로 이렇게 빠져나와. 네. 그래서 여기로 고여. 네. 이런 경우를 서드 스페이스 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서드 스페이스 로스, 우리 내과 의사로서 보는 대표 주자가 뭐가 있죠? 복수? 그렇지. 어사이티스, 또 플로럴 에피전, 네. 네. 또 피팅 이데마, 네. 네. 페리파랄 에데마, 네. 이런 것들이 서드 스페이스 로스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응급실로 다시, 그래서 드라큘라가 80kg 남자의 피를 쫙 뽑으면 4리터 나오는 거야. 4리터. 네. 그러니까 우리 큰 3다수 2리터짜리 2개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의 피는.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뭐 칼 같은 거, 총 같은 거 맞고 피가 쫙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주인공한테 뭐 너의 출생의 비밀을 하면서 계속 말하다 죽잖아. 근데 그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오지 않아, 생각보다. 우리 몸의 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4리터는 뭐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지금 피가 나서 왔는데, 이거 문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큐트 블리딩에서 단계를 1, 2단계로 나누는 경우, 4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3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단계별로 보면 1단계가 한 피를 한 10% 이내로 흘렸을 때, 네. 이때는 그냥 페일해져. 네. 그러다가 30%가 넘어가면 이때는 환자가 이제 BP 드롭이 와요. 네. 그럼 요 사이가 하트레이트가 뜨는 거지. 네. 한 15에서 20% 잡잔 말이에요. 네. 15에서 20% 잡으면 이 사람은 지금 아까 하트레이트는 떴고 BP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항상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게 하트레이트인데, 뭔가 우리 몸에서 피를 빨리 보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고, 지금 아까는 BP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라고 잡으면, 아주 뭐 교조적, 도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의 피가 지금 4리터랬잖아요. 네. 4리터에서 15에서 20% 피를 잃었어. 그러면 계산해보면 600cc 혹은 800cc 정도 피를 잃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 RBC가 한 팩에 몇 cc죠? 320cc잖아요. 그래서 2팩 주면 대략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계산해서 주진 않아. 네. 그냥 대략적으로 헤모글로빈 양 보고, 우리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하나 주면은 RBC 하나 주면 헤모글로빈 1 정도 오른다고 하고 보잖아요. 대략 여기서 더 가늠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일일이 계산하진 않지만 적어도 어떤 원리로 그런 게 나온지는 알아야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성인 남자가 60%가 물인데,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들은 물을 한 50%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40kg밖에 안 되는 할머니가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오셨어. 네. 그럼 거기다가 RBC 2팩을 주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폴모널 이드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2팩 주세요를 그 교조적으로 루틴하게 다 적용할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돼요. 체구 작은 할머니한테 RBC 한 팩은 꽤 많은 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3팩 뭐 이렇게 준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 자칫하면. 여기까지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혈압이 떨어져, 볼륨 주세요 라고 했는데 노말 셀라인을 안 주고 덱스트로스
팔 아팠겠다. 팔 아프네 이거. 괜찮아, 내가 할게. 덱스트로스를 3리터를 줬어.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환자의 복수라든가 플루라 이퓨전이 더 차는 걸 조장할 수 있겠죠. 네. 왠지를 보면 노말 셀라인을 주면은 1리터를 주면은 물론 이제 천천히 주면은 우리 몸에 호메오스타시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 퍼져 나가겠지만 아주 도식적으로 봤을 적에 노말 셀라인 1리터를 주면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에는 몇 cc가 남아 있을까? 자, 노말 셀라인류는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노말 셀라인을 IV로 주면 요만큼 퍼진단 말이야. 네. 요만큼 퍼지니까 1리터를 주면 4분의 1이 남아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덱스트로스는 자유로워. 세포 안에까지 쭉쭉 퍼져. 네. 그렇기 때문에 덱스트로스 워터를 주면, 그러니까 덱스트로스는 지금 그 오스모시스가 없는 거죠. 네. 노말 셀라인은 오스모시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덱스트로스를 주면 이렇게 쭉 다 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리터를 주면 몇 분의 1이 남겠어요? 네. 그렇지, 12분의 1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훨씬 적죠. 노말 셀라인은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크리스탈로이드고, 콜로이드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알부민하고 P, RBC를 주면 어디까지 고이겠어요? 도식적으로? 요- 여기에만 딱 고여 있겠죠. 그러니까 200cc 주면 300cc 주면 이만큼 다 고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다면 의외로 폴모나리 이데마랑, 아니야 내가 듣게, 괜찮아. 폴모나리 이데마랑 플루랄 이퓨전이랑 의외로 그냥 비슷한 거네, 폐에 물 차는 거네 하는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폴모나리 이데마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인터스티럴 플루이드에 고이는 것도 있지만 아주 러프하게 보면 폴모나리 이데마는 여기가 차는 거죠, 폐에. 네. 물이 여기가 차는 거고, 플루랄 이퓨전은 여기가 차는 거예요, 물이. 그렇다면 심장도 안 좋아. 근데 폴모나리 이데마가 있어. 거기다 알부민을 줘.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만큼의 온코틱 프레셔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일로 빨아들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심장이 더 힘들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폴모나리 이데마에서는 알부민을 함부로 주질 못해. 근데 플루랄 이퓨전이 있어. 네. 플루랄 이퓨전이 있으니까 물 빼야지, 라식스 줘야지 하면 물은 여기 고여 있는데, 네. 라식스는 기본적으로 물론 시간이 지나면 호메오스타시스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여기를 쥐어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은 여기 고여 있고 여긴 더 쥐어짜고 안 좋겠지. 그래서 플루랄 이퓨전이 있으면 가끔 알부민에다가 뭐 라식스 2개 섞는다, 하나 섞는다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 액션은 알부민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서드 스페이스의 물을 요리로 빨아들이면서 네. 요거를 소변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풀모나리 이데마와 플루랄 이퓨전이 다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풀모나리 이데마가 있는데도 알부민을 주는 경우는 퓨어하게 알부민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부민하고 라식스를 섞어서 천천히 주죠. 풀모나리, 그러니까 주면서 뺀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쨌든 풀모나리 이데마가 있을 때는 알부민을 조심하는 게 맞고, 플루랄 이퓨전은 알부민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 개념을 갖고 가야 돼요. 어사이티스가 있다. 알부민 주잖아요. 네. 물 뺄 적에, 그죠? PT 이데마 있을 적에 알부민 주죠. 플루랄 이퓨전 있을 때 알부민 주죠. 네. 오늘은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져서 수혈을 하니까 오늘은 알부민 안 줘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거는 수혈을 하는 것 자체가 알부민을 주는 것처럼 여기 콜로이드를 주는 거니까 네. 그날은 알부민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물 빨아들이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가 보통 설명하던 플루이드 파트 1이고, 여기까지가 플루이드 파트 2고, 플루이드 파트 3는 저기 ABJ랑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아침에 여기까지 설명하기 너무 길고, 일단 요 두 개는 정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쉽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설명하는 내용과 내 행위가 맞아 들어가야 돼. 간지나게 RN 연차한테 설명해놓고 자기 오더는 이상하게 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과 의사잖아요. 항상 말한 거지만 내과 의사는 물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플루이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다른 과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이거는 이건 사실은 교수가 레지던트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2년차가 1년차한테 설명한 내용이에요. 혹은 1년차 말에 이제 다른 과 레지던트들한테 설명한 내용이고, 이건 진짜 구구단만큼이나 기본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자주 공유를 하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녹화되는 거니까 주치의 앞모습은 뭐랬지? 세 가지? 프로블럼 리스트 정리하는 거랑 컨설트 쓰는 거랑 오더예요. 그 세 개를 보면 주치의 앞모습이고요. 주치의 뒷모습은 퇴원 기록지야. 퇴원 기록지와 퇴원 오더를 보면 주치의 뒷모습을 알 수 있어. 아주 외래서. 그렇게 알아두신대요? 네, 됐습니다.